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에 커뮤니티에 수상한 분식집 하나가 발견됐죠. 여기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가게인데 등록된 가게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 메뉴를 보면 피자 한 판을 45,000원에 판매하고 있죠. 다른 메뉴도 보면 가격 선정이 어딘가 좀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어플에도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고구마 피자가 무려 63,000원이나 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수상한 점이 또 발견되는데 약간만 요약해볼게. 뱀이 냈던 피자집 수상해서 업체명으로 검색하니까 상호 떠서 실존하는 가게네 하고 안심함. 근데 그게 포토샵이라고 눈썰미 좋은 여시가 말함. 서울에 있는 킹콩 떡볶이에 땡땡 분식만 붙여넣은 거임. 그니깐 이렇게 멀쩡히 있는 다른 가게 이미지에 간판 이미지만 포토샵으로 바꿔서 등록해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주변에 하얗게 뭉개서 지우는 적도 그렇고 간판 폰트도 어딘가 묘하게 위화감이 느껴져요. 거기다 배달 내역은 꽤나 많은 내역이 존재하는데 반해 등록된 리뷰는 단 한 개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 발음이 엄청 어눌하다며 영업하시냐고 물어보자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죠. 거기다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해보면 엉뚱한 건물이 있는 자리가 나오고 저 주소 근처에 사는 사람 말로는 그런 이름이 분식집은 없다고 합니다. 그니까 정리하면 등록된 간판 이미지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 가짜로 보이고 피자 가격은 수상할 정도로 비싸고 배달 내역은 존재하지만 리뷰는 없고 전화는 받는데 어눌한 말투로 영업은 안 한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뭐야 진짜 뭐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냐,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온 수원 왕갈비 통닭처럼 피자를 주문하면 마약을 보내주는 곳 아니냐며 온갖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죠. 거기다 심지어 FM코리아의 한 유저는 해당 주소로 된 곳에 방문해서 사진까지 찍어오는데 가보니 그냥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냥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에서 취재를 해서 파봤더니 주문했을 때 기본으로 단말지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말지를 중국어로 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장단지라고 나오고 말지는 담배를 마는 종이라는 의미라며 계속해서 수상한 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지만 그런 간판의 분식집은 보이지도 않고 주변의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63,000원이라는 피자 가격을 들려주자 왜 웃으세요? 금액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주소가 어떻게 찍혔는데요? 주소요? 주소는 여기 땡땡 종합상가 땡땡땡호 땡땡땡호 1층 맞는데? 여기 맞는데? 그래서 확인된 주소로 방문을 했지만 텅 비어있는 주방, 이용을 안 한 지 한참 된 듯 먼지만 쌓여있고 그런데 아직도 가게는 영업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을 해보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된 주문. 그런데 얼마 전 그 가게 자리에 경찰들이 찾아왔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언제 왔냐고 물어보자 토요일에 경찰차가 4대 나왔었다고 하죠. 마약 때문에 왔다 갔는데 얘들이 아마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엊그저께 경찰 왔던 게 마약 신고로 들어간 거예요? 오 진짜 가능성 있다. 생각해보면 순대가 인기 메뉴가 돼 있어요. 순대는 소금 있다 알려오잖아요. 거기다 마약 넣어서 오는 거 아닌가? 계약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장사를 직기가 들어온 것도 없고 분식한다고 이 사람이 계약만 하고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계약만 한 지 1년 동안 관리비만 내고 장사는 안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 어렵게 사장이랑 통화를 하게 돼서 지금 운영 중이냐고 물어보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장. 만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어서 안 된다며 이게 1년까지 갈 줄은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피자 가격은 왜 그렇게 올려놨냐고 물어보니 주문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그건 사장이 자기 핸드폰으로 두세 건씩 그냥 주문해놓은 거라고 하길래 그건 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안 하면 배달 어플에서 강퇴시키고 전달 대비해서 매출이 더블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가게 주소랑 간판 이미지는 등록에 필요하다 해서 동생이 그냥 만들어서 올린 거라고 하죠. 또 자신의 상황이 오해를 만든 것 같다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 사장 명의로 18억 원의 매출이 확인되고 서울의 한 카드 단말기 회사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또 해당 회사까지 추적에 나서는 제작진. 진짜 한 번 물면 안 놓는구나. 대표님 맞으세요?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모르겠는데 안 나오신 지 좀 며칠 되셔서. 안 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주일 넘었어요.
어라? 아까는 1년째 투병 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다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어플에 업체 등록을 하고 주문이 계속 안 되면 퇴출당할 수도 있냐고 문의를 해보니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하죠. 배달 어플에 노출되는 것도 사장이 원하니까 노출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테리로 남은 상태에서 취재를 종료해야 하나 했더니 갑자기 사장에게서 전화가 오고 알고 보니 사실은 자기네는 카드 단말기를 개발하는 회사라며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다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 가게에서 짜증을 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를 하나 만들었다며 아까 말한 교통사고나 소변줄 이야기는 자꾸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이야기 제작진도 황당해하며 열린 결말로 마무리. 어이가 없으면서 한편으론 김 빠지는 결과인데 우리가 보통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가게를 보면 기껏해야 돈 세탁하는 탈세 창고로 쓰이는 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어쩌다 이렇게 수상해 보이면 마약부터 떠올리게 된 걸까. 최근엔 텔레그램으로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구하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란 말도 옛말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관세청에서 조사한 품목별 마약 밀수 단속 건수 현황을 보면 이렇게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과 5, 6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길 한마디. 잠깐만. 2018년이면?